네, 이번 시간에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먼저 무리식이라는 걸 공부를 해볼 텐데요. 어떤 식을 무리식이라고 할까요? 네, 무리식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무리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시다. 자, 어떤 수를 무리수라고 합니까? 네,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죠, 그죠? 분수로 나타낼 수 없는 수.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소수로 나타내면 어떻습니까? 이 무리수는 소수로 나타낼 때에는 비순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죠, 그죠? 그래서 이 무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도 없고 소수로 나타낼 때에도 불규칙하게 무한히 계속되는 소수라 정확히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리수는 분수로도 나타낼 수 없고 소수로도 정확히 나타낼 수 없으니까 새로운 기호를 도입했었죠. 어떤 기호를 도입했습니까? 네, 제곱근이라는 걸 도입했죠. 그래서 제곱근 A는 뜻이 뭡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죠? 제곱하면 A가 되는 수.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고요. 그죠? 루트 3은요. 제곱하면 3이 되는 수죠. 루트 2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는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무한히 계속되는 수고요. 루트 3은 1.732하고 불규칙하게 계속되는 수죠. 그죠? 이런 수를 무리수라고 한다. 루트 4는 어떻습니까? 루트 4는 제곱하면 4가 되는 수니까 2죠. 그죠? 제곱하면 2를 제곱하면 4가 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곱근이라는 걸 사용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수는 무리수는 아니고 자연수라고 보통 부르죠. 그죠? 이게 무리수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무리식에 대한 내용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무리식은 여기 있는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호 안에 루트 안에 미지수가 있는 식. 그래서 루트 x라든지 루트 x 플러스 1이라든지 이런 식을 뜻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루트 4를 이제 무리수라고 부르지 않듯이 이 식들이 만약에 제곱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x 제곱 루트 그리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x로 바뀌죠. 그죠? 이렇게 근호를 벗겨낼 수 있다면 얘를 무리식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는 식 중에서 이렇게 근호를 벗겨낼 수 없는 이런 거 말고 이런 것들만 이제 무리식이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무리식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식은 이런 x 자리에 어떤 특정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무리수가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a가 0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마이너스 1처럼 이런 값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복소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복소수는 무리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무리식에서 여기 안에 있는 요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요약해 볼까요? 무리식은 무슨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까? 근호 안에 미지수가 있는 식인데 이것처럼 벗겨낼 수 없는 식. 그죠? 근호를 벗겨낼 수 없는 식을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하고 이런 무리식은 항상 제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제한 조건이냐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제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무리식의 이제 계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이런 무리식의 계산은 무리수의 계산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리수의 계산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무리식의 계산을 자 조금 볼 텐데 거의 일치합니다. 완전 똑같습니다. 무리식의 계산. 자, 여기 무리수 기준으로 설명해 봅시다. 자, 무리수의 덧셈입니다. 자, 루트 a 더하기 루트 a는 뭐가 됩니까? 네, 2 루트 a가 되죠, 그죠? 한 발 더 나가서 m 루트 a 더하기 n 루트 a는요. 자, 루트 a가 m개 있고 루트 a가 n개 있으니까 얘는 합쳐서 m 더하기 n 루트 a라고 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 루트 3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가 4개 있고 루트 2가 3개 있으니까 루트 2가 총 7개 있죠. 그죠? 그래서 7 루트 2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러니까 무리수의 덧셈에서는 근호 안에 있는 수가 같으면 더할 수가 있는데 자, 바깥에 유리수가 붙어 있다면 그 유리수끼리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떻습니까? 루트 A 더하기 루트 B. 그런데 A와 B는 같지 않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계산 불가합니다. 그죠? 계산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계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1.732 정도로 가는 무한소수이고 얘는 1.414로 가는 무한소수인데 둘을 더해서 자 간단하게 나타내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무리수의 덧셈에서는 자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같으면 앞에 있는 유리수끼리 더해주면 된다. 제곱근 안에 있는 수가 같으면 앞에 있는 유리수끼리 더해주면 된다. 뺄셈은 어떻습니까? 뺄셈도 똑같죠. 그죠? 뺄셈도 자 m 루트 a 빼기 n 루트 a는 뭐가 됩니까? m 마이너스 n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루트 2 빼기 자 3 루트 2는 자 루트 2가 4개 있는데 루트 2 3개를 빼낸 거니까 루트 2가 하나만 남죠. 그래서 루트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루트 a 빼기 루트 b는 여전히 계산이 안 되죠. 그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죠? 자 곱하기는 어떻습니까? 자 곱하기는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 이렇게 쓰죠. 예를 들어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곱셈의 일반적인 규칙은 이거고요. 뭐 별다른 내용이 더 붙지 않죠. 나눗셈 어떻습니까? 나눗셈에 대해서는 자 루트 b분의 자 루트 a는 어떻게 합니까? 루트 b분의 a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나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무리수의 계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고요. 여기에 추가가 될 게 뭡니까? 식의 변형이라고 합시다. 네, 이런 게 있었죠. 루트 자 a 제곱 b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루트 a 제곱과 루트 b로 분리할 수 있죠. 이 곱셈의 연산을 거꾸로 적용시킨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앞에 있는 여기 루트 a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a가 0이라고 하면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루트 12는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과 같고요. 얘는 2 루트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켜서 루트 자 12 더하기 자 루트 뭐 다른 것도 할까요? 자 루트 27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앞에 있는 루트 12는 자 이
2의 제곱 곱하기 3 루트로 바뀌고 여기 뒤에 있는 루트 27은 3의 세제곱으로 바뀌어서 얘는 2루트 3이 되고 여기는 3루트 3이 되어서 자 5루트 3으로 자 덧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식이 변형 같은 게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그리고 이제 유리화도 있었죠. 그죠? 유리화는 여기 할까요? 네, 유리화. 그래서 유리화는 이런 거였죠. 루트 b분의 a 이것을 유리화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하면 되겠죠. 같은 제곱근을 곱하게 되면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분모가 b가 되고 분자는 a 루트 b. 그래서 이렇게 분모를 자 무리수에서 유리수로 바꾸는 것을 유리화라고 했었죠. 그래서 한 개짜리 유리화는 같은 걸 곱해주고요. 두 개짜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a 빼기 루트 b 분의 c처럼 분모에 이렇게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이런 형태가 되어 있으면 뭘 곱했었나요? 자 여기에는 이런 걸 곱했죠. a 플러스 루트 b 합차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반대 부호를 곱했었죠. 그죠? a 플러스 루트 b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분모는 a 제곱 빼기 b분의 c 곱하기 a 더하기 루트 b 이런 식으로 해서 분모가 이렇게 유리수로 바뀔 수 있다. 그죠? 요거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학교 3학년 때 숫자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런 규칙들이 여기 무리식의 계산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무리식의 형태에서도 자 이렇게 자 안에 있는 식이 같다면 이렇게 안에 있는 식이 같다면 자 앞에 있는 식끼리 더할 수가 있고요. 뺄셈에서도 안에 있는 식이 같다면 자 앞에 있는 식끼리 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곱셈에서는 자 이렇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니까 안에 있는 식끼리 자 곱하면 되고요. 자 나눗셈에서도 자 안에 있는 식끼리 나눠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유리화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필수 예제 1번 자 x가 루트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말입니다. 이 식이 이 루트 3을 대입해서 풀기는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식을 먼저 정리를 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 이제 가전제품을 살 때 좀 큰 가전제품을 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가전제품을 어디 두어야 할지 먼저 결정하고 그런 제품들을 사죠. 그래서 여기 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이 복잡하면 이걸 넣어서 계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식을 먼저 간단히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대입하는 대상이 되는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럼 이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써봅시다.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자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자 x 마이너스 1 이건 분모에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분모에 자 여기가 더하기니까 빼기에 해당하는 식을 곱할 겁니다. 그래서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자 x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예요. 분자에도 똑같은 걸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루트 x 플러스 1 빼기 루트 x 빼기 1 이렇게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분모는 어떤 식이 됩니까? 합차 공식에 의해서 얘의 제곱 빼기 얘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얘를 제곱하게 되면 x 플러스 1이 나올 거고요. 뒤에 걸 제곱하게 되면 x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분자는
이것의 제곱 아닙니까? 얘랑 얘랑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a 제곱이니까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공식에 따라서 앞에 것을 제곱하고 뒤에 것을 제곱하고 그리고 둘이 곱해서 2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곱하면 x 플러스 1 그리고 빼기 2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울 건 지워봅시다. x에서 x를 빼기로 했으니까 없어지고요. 분모는 2만 남죠. 그죠? 분모는 2만 남고요. 분자는 어떻습니까? 자 마이너스 1과 1을 없애고 x가 2개 있으니까 2x 빼기 2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분모 분자를 2로 나누게 되면 x 빼기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인데 이거는 이제 제곱근의 곱셈을 쓸 수 있으니까 안에 것끼리 곱하면 되겠죠. x 빼기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까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루트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루트 3을 대입하고 여기 루트 3을 대입할 거예요. 여기엔 그대로 루트 3이 되겠지만 여기 루트 3이 들어가게 되면 제곱이 있으니까 3이 되고 3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값은 자 루트 3 빼기 루트 2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식의 경우에는 미리 식을 정리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하라. 알겠죠? 네. 네, 이번에는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무리함수. 뜻을 먼저 살펴봅시다. 자, 무리함수의 뜻이 뭘까요? 자, 무리함수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이 fx의 형태가 x에 대한 무리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fx가 x에 대한 무리식일 때 자, 요 y는 fx를 무리함수라고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무리식 앞에서 배웠죠? 어떤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까? 네, 근호 안에 자 미지수가 들어있는 식을 자 우리는 무리식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나열해 보면 x 플러스 1, 루트 x 플러스 1이나 루트 x 제곱 빼기 2x 혹은 루트 뭐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무리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근호 안에 이제 미지수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무리식이니까 이렇게 안에는 자유롭죠, 그죠? 자, 이런 이제 무리식일 때, 자, fx가 이런 무리식의 형태를 띌 때 이제 무리함수라고 했으니까 함수 형태로 바꿔보면 자,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치? y는 루트 x 플러스 1, y는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2x, y는 루트 x 제곱 더하기 2x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런 다양한 형태의 무리함수를 우리가 다 배워야 됩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2차식이나 3차식이 들어있는 것은 지금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고 이것만 배우는 겁니다. 즉 루트 안에 1차식만 들어있는 이런 형태만 배웁니다. 그래서 y는 루트 ax 더하기 b 그리고 뒤에 상수항 정도 붙는 이런 정도의 무리함수만 우리들이 배우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이때 이 함수에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제한 조건이 있느냐 하면 여기 이 무리식이라는 것은 x에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이 전체가 무리수가 되는 것을 예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ax 더하기 b의 값이 양이어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지 않고 이 값이 음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1이 된다고 칩시다. 얘는 복소수 아닙니까? 그죠? 이런 복소수는 자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다룰 때 그 좌표 평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좌표 평면의 축은 모두 실수로 되어 있어요. x 값도 실수고 y 값도 실수죠. 그런데 이렇게 자 복소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 y가 복소수가 되면 나타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함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래서 함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모두 실수해야지 얘가 실수가 되니까 자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 ax 더하기 b가 음이 되는 경우는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래야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ax 더하기 b는 항상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역을 이제 정의할 때 여기 자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근호 안에 있는 이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따로 말하지 않아도 항상 적용하는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y는 자, 루트 자, x-1이라는 무리함수가 있다고 치면 여기 있는 요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정의역은 x-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는 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 된 거죠. 이러한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쓰면 얘가 뭐다?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무리함수는 뭐냐? y는 fx에서 fx, 즉 fx가 무리식일 때 무리함수라고 할 거다. 그리고 이때 제한 조건이 뭐다? 자, 이런 제 근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제한 조건이 꼭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2번 그래프. 자, 그래프를 단계적으로 한번 그려볼 텐데요. 먼저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가장 기본이 되는 그래프는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인데요. 자, 이때 앞에서 얘기했듯이 근호 안의 값이 항상 양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의역이 됩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여기 좌표 표면을 잠깐 그리고요. 자, 좌표를 먼저 설정해 볼 겁니다. x가 0이면 y가 어떻게 됩니까? 네, 0,0이죠. 자, x가 1이면요. y도 1이죠. x가 2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루트 2죠. 자, x가 3이면 y는 루트 3이 되고요. x가 4면 루트 4니까 2가 되겠죠. x가 5면요. 루트 5가 될 것이고 x가 6이면 루트 6이 되겠죠. 자, 이런 점들을 하나 찍어 볼 겁니다. 자, 0,0 찍었고요. 자, 1,1이죠. 그래서 여기 찍습니다. 2, 자, 2, 루트인데 루트는 1.4 정도 되죠. 1.41니까요. 여기 찍고요. 3은요. 자, 루트 3은 1.732 정도 되니까 여기쯤 옵니다. 그죠? 여기 찍고요. 4는요. 네, 2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5는요. 루트 5는 2.236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지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6은요. 루트 6은 2.4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쯤 지키겠죠. 자, 이것을 커브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커브가 됩니다. 저는 좀 잘못 찍었지만 대충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의 커브. 그러니까 쭉 증가한 직선도 아니고요. 자, x 값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y 값이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 않습니까? 루트를 더 씌워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커브를 지닙니다. 요게 y는 루트 x라는 그래프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루트 x를 볼 텐데요. 자, 이것도 자,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자, x의 값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정의역은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분실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점을 찍어보면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죠. x가 2면 네,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고 x가 3이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x가 4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x가 5면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것이고 x가 6이면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그죠? 찍어보면 자, 여기 찍어보기 전에 자, 여기 있는 y 값들을 보면 딱 절대값은 같으면서 반대부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반대에 해당하는 이런 커브를 이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커브가 됩니다. 이런 커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일사분면에서 이렇게 x 값에 따라 증가하긴 하는데 조금 완만히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고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x 값이 증가함에 따라 y 값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완만하게 감소하는 이런 값이죠. 사실 이 그래프는 y는 x 제곱의 역함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커브와 똑같은 커브입니다. 그것을 90도로 눕혀 놓은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역함수에 관련해서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볼까요? 이번에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입니다.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있는 게 이제 포인트죠. 자, 그러면 이 근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양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따라서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은 x는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걸 좀 내려서 이걸 좀 내릴까요? 이렇게? 네, 정의역 이렇게 되겠죠? 아니요, 좀 옆으로 옮깁시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좌표 표면을 하나 그리고요. 이번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리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도 좌표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자,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 여기 정의역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니까 1이 되죠.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1이 들어갈 거니까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네, 2가 되죠.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요. 루트 2죠. 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루트 3이 되고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자, 2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루트 5가 되고 마이너스 6을 집어넣으면 루트 6이 되죠. 찍어볼까요? 자, 0,0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1, 자, 1, 플러스 1 있네요. 여기쯤 있고요. 2, 자, 루트 2 좀 있고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루트 3이니까 1.732. 마이너스 4일 때는
어떻습니까? 2죠. 자, 위에 지키고요. 마이너스 5일 때는요. 루트 5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면 자, 루트 6이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직선처럼 보이지만 직선이 아니고요.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커브를 지닙니다. 그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여기도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따라서 x는 0보다 작거나 같죠. 따라서 정의역은 어떻게 됩니까? 정의역은 자, x바 x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자, 모든 실수.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정의역이니까 원점 기준으로 왼쪽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리고 좌표를 찾아보면 0을 집어넣었을 때는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 똑같은 방식으로 쓰면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3. 자,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루트 4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5는 자,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거고, 자, 마이너스 6은 자,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죠. 이런 점들은 위에 있는 이제 위에 y는 마이너스 루트 x의 이제 y 값과 정반대의 이제 부호는 같으면서 부호는 다르면서 절대값이 같은 값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의 커브가 나오는 거죠. 좀 두껍네요. 자, 이런 식의 커브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기본 그래프 4개입니다. 자, y는 루트 x는 자, 1사분면에서 이렇게 가는 커브입니다. 그죠? 자, y는 마이너스 루트 x는 자, 이렇게 4사분면에서 아래로 가는 커브죠. 그리고 세 번째, y는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자, 2사분면에서 이렇게 가는 커브고요. 네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의 커브는 이렇게 3사분면에서 가는 커브죠. 이걸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할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y 루트 x는 자, 이렇게 1사분면에서 생기죠. 그죠? 왜냐하면 x의 정의역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자, 이쪽으로 생기고요. 그죠? 그리고 y 값도 앞에 플러스 기호가 붙어 있으니까 위로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x도 양이고 y도 양인 부분은 1사분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y는 루트 x의 그래프는 1사분면에서 그려지고요. 얘는 어떻습니까? 루트 안에 있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양의 부분에서 생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y 값은 음수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근호가 음수가 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y 값은 음수가 나오고 x 값은 양수가 나오니까 자, x는 양수, y는 음수 하면 자, 4사분면에서 그려지겠죠. 이건 어떤가요? 근호 안에 있는 값은 양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면 x는 0보다 작겠죠. 그래서 x는 이렇게 좌측 방향, 이렇게 음의 이제 범위에서 자, 정의역이 형성이 될 것이고, 이때 y는 여기 기호가 플러스니까 위로, y 값은 양일 테니까 위에 있는 범위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x 값은 음이고 y 값은 양인 범위 2사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자, 여기 마이너스 x가 양이어야 되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즉 음의 방향에서 생길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y도 자, 음수여야 되겠죠. x도 음수고 y도 음수면 이쪽 3사분면에서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x의 범위와 y의 범위를 이제
x의 범위와 x의 부호와 y의 부호를 자 판단해서 어느 사분면에서 생긴지 보시면 그리 헷갈릴 일도 없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그래프는 1사분면, 자, 이 그래프는 자 4사분면,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2사분면,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는 자 3사분면 이렇게 자 꼭 외우셔야 되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기본 그래프는 했고요. 이제 이런 기본 그래프를 이제 조금 확장을 시켜 봅시다. 자, 색깔 바꾸고요. 자, 우리는 y는 이제 루트 x 이런 거 앞에서 그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x의 개수를 붙일 겁니다. 그래서 y는 루트 자 ax 이 그래프를 다룰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룰 그래프는 뭐다? y는 자 루트 x 이런 그래프를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a가 양이면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따라갈 것 같고 a가 음이면 그거는 y는 루트 마이너스 x의 그래프를 따라가겠죠. 이 그래프는 이거였고 자, 이 그래프는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먼저 자,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0이면 없어지니까 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자, 이 그래프를 자, 좌표 표면에서 먼저 놓고 이렇게 좌표 표면을 그린 다음에 만약에 a가 2면 y는 루트 2x가 될 것이고 a가 3이면 y는 루트 3x가 될 것이고 a가 4면 자, y는 루트 4x가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 그래프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일단 먼저 생각해 보고 이렇게 자, 1이고 2, 3, 4 여기 자, 이런 그래프를 봅시다. 1, 2, 3, 4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커브는 지금 커브는 y는 자 루트 x 커브입니다. 이럴 때 자 이런 커브를 지닌다고 할 때 요거를 볼 거예요.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어떻게 됩니까? y 값이 자 1을 집어넣으면 루트 2가 되죠. 그죠? 그래서 1일 때 값이 조금 더 큽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 있는 2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2는 이쯤 찍힐 거 아닙니까? 그죠? 될 거고 3을 집어넣으면 여기 3을 집어넣으면 루트 6이 되겠죠. 루트 6은 2.4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445니까 이쯤 되겠죠. 그죠? 4를 집어넣으면 루트 8이 되는데 루트 8은 2.828 정도 되거든요. 이쯤 지킵니다. 그래서 커브가 이런 커브가 되죠. 그래서 여기 y는 루트 2x의 커브는 이런 커브고요. y는 루트 3x의 커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곱하는 수가 3이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커브가 됩니다. y 루트 4x는요. 네, 이런 커브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고 얘는 이거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a 값이 커짐에 따라 요 a 값이 자 2, 3, 4, 2, 3, 4로 커짐에 따라 그래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 두꺼워지는 높이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가 음일 때부터 볼까요? 자, a가 음일 때 여기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찍고 좀 보고 그리시면, 자, 이 그래프가 뭐냐?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래프이고, 지금 우리가 그릴 것은 y는 루트 ax인데 a가 마이너스 2일 때, a가 마이너스 3일 때,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a가 마이너스 2면 그래프가 그 그래프의 식은, 함수식은 루트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a가 마이너스 3이면 루트 마이너스 3x가 될 것이고, a가 마이너스 4면 y는 루트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죠? 네, 이런 형태 됩니다. 자, 먼저 y는 루트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봅시다. x에 1을 집어넣으면, x에 1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랑 곱해져 갖고 2가 되겠죠.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조금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 다음에 자,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겠죠. 2가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갑니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루트 6이 되죠. 2.445라고 했었죠, 그죠? 이쯤 되고요.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자, 루트 8이 되는데 루트 8은 2.828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커브가, 자, 이런 커브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y는 루트 마이너스 3x, 이 커브는 좀 더 위로 가는 이런 커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커브,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4x는 이런 커브. 자, 그래서 여기도 여기처럼 동일하게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두꺼워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이렇게 되고, 자, 됩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이런 이제 무리함수를 평행이동을 시켜볼 겁니다. 자, 3번 평행이동. 무리함수의 평행이동. 우리가 y는 루트 ax라는 무리함수를 앞에서 배웠죠. 얘를 p, q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어떤 형태의 함수가 될까요? 자, 관련 이론으로는, 자, 함수의 평행이동 배웠었지 않습니까? 그치, 함수의 평행이동. 자,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자, p, q만큼 평행이동할 때 식을 어떻게 바꿔야 됐습니까? 네, x자리에 x-p를 대입하고 y자리에 y-q를 대입하면, 자, 함수가 평행이동 된다고 했죠. 그래서 y-q는 f x-p 이렇게 쓰면 이 함수는, 자, 이 함수를 p, q만큼 평행이동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포인트는 x 대신에 x-p를 대입하고 y 대신에 y-q를 대입한다는 게 중요했었죠. 이 함수도 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y는 루트 ax를 p, q만큼 평이동시키려면 x자리에는 어떻게? x-p를 대입하고 y자리에는 y-q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y-q는 루트 a x-p가 되고, 식을 정리하면 y는 루트 a x-p 더하기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요게 어떻다? y는 루트 ax를, 자, p, q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는 어떻게 그립니까? 먼저 p, q라는 점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무리함수는 0,0에서 주로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점이 p, q만큼 이동됐겠죠. 그래서 p, q를 먼저 찍어요. 그래서 p, 자, q
Q까지 왔고요. 여기가 뭐다? B, Q입니다. 자, 이때 A가 양이라면 이런 그래프를 가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만약에 A가 음이라면 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때 정역과 치역을 한번 써보면 정역은 X바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X가 P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가 되죠. 그리고 치역은요. 치역은 이 값보다 위에 있는 이 값들이 치역이 될 거니까 Y는 Q보다 큰 모든 실수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A가 음일 때는 어떤가요? A가 음일 때는 자, 이렇게 커브를 가질 거니까 정역은 이렇게 아랫부분만 생길 거 아닙니까? 이쪽이 정역 아닙니까? 그래서 정역은 X바 X가 P보다 작은 모든 실수 이렇게 되고요. 치역은 어떤가요? 치역은 자, 이렇게 커브를 찌니까 Y 값들이 위에만 이렇게 생기겠죠. Q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치역은 자, Y는 자, Q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그쵸? 네. 이 커브는 정역이 P보다 크거나 같고 치역은 Q보다 크거나 같고 이 커브는 정역이 P보다 작거나 같고 치역은 자, Q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예를 들어 설명할 텐데 먼저 이제 이런 먼저 설명하고 예를 들게요. 자, y는 자 루트 ax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그리려면 이런 형태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안에서 a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y는 루트 a 괄호 x 플러스 a분의 b 더하기 c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러면 자, 이 함수는 뭡니까? 이 함수는 자, y는 루트 ax를 마이너스 a분의 b, c만큼 평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요 좌표 마이너스 a분의 b, c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b고 여기가 c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 a 값에 따라서 a가 양이면 이런 커브가 되고 a가 음이면 이런 커브가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좀 좁네요. 네, 그죠? 자, y는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3이라는 자, 모리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를 그리려면 여기서 x의 개수 마이너스 2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y는 루트 마이너스 2 괄호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되죠. 자, 이 함수는 y는 루트 마이너스 2x를 1,3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니까 (1,3) 여기 찍고요. 여기가 1,3입니다.
여기 1이고 이게 3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곱보다 3일 때 3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값이 마이너스니까 자 이쪽으로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커브를 띱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일단 x의 개수로 묶은 다음에 여기 여기 포인트를 찾습니다. 이 포인트를 찍고 그 포인트에서 이 값이 양이면 이렇게, 이 값이 음이면 이렇게. 여기는 없었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아래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